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특별 좌담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됐고요.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내다보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는 어떤 특별 좌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는 김용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특별 좌담 진행을 할 텐데요. 이 특별 좌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뭐 댓글 남겨주시면 특별 좌담 중간중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창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좌담을 시작을 해보죠. 말이 좋아서 특별 좌담이지만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론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부학 교수님께 좀 그러니까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사법개혁 필요하다, 검찰개혁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꼭 조국이어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서부학 교수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조국 교수는 검찰개혁의 전문가죠. 네. 20여 년 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 또 당위성을 역설을 했고 네. 관련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현 정부 민정수석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적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예. 웬만한 결기와 또 지혜가 없이는 가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는 뭐 검찰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는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예. 또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 속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 이제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건 좀 나중에 좀 저희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김용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조국이라는 인물은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들 그것은 뭐 계속 평가를 받긴 해야겠지만요. 네. 다만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가장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면 분명한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검찰개혁, 특히나 조국 교수가 기존에 고민했던 검찰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역시 김용민 변호사께서도 이제 적격자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검찰 개혁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그 내용이 담겼고 조국 장관의 취임사에도 그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은 참 명쾌하고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저희가. 그런가요? 예. 사실은 검찰의 수사는 네. 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를 본인이 지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여지껏 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찰이 과연 그 지위에 순응할 것인가의 네. 문제가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본인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본인이 청문회에서 이미 그건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부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예. 법무 검찰 개혁에 검찰이 간섭하지 마라 이런
저는 분명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점에서? 검찰이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인사권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검찰은 검찰은 법에 정해진 검찰의 일을 하라. 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또 국민들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던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따로 빼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보께서께서 이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바로 당겨서 한번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검찰의 지금 수사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저희가 깔려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근거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뭐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에 충성을 할 것이냐? 네. 검찰 조직이냐, 국가냐, 사회냐?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본심이 저는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또 국회 검증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것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정치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예.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 또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과 장관의 개혁, 이것은 우리가 찬성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초기 때 이른바 검난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막 하자는 것이죠라고 하는 유명한 어록까지 이제 그 탄생을 시켰던, 그때도 사실은 법무장관 사실 인정 못하겠다. 여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도 사실은 성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그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이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역대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칼로 이용을 했고 또 검찰이 권력과 야합해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이런 추세에 있었지. 예. 이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고 또 개혁을 해서 올바른 법 집행기관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처음 행보를 시작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네. 지금 그 기조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이어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권력이 저항을 하는 거죠. 그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재 체제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예. 이들이 겉으로는 뭐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적폐청산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본심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 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본심이 저는 숨어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저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예. 일단 그 검찰의 본질을 예. 우리가 공무원, 행정부의 조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들을 보면 네. 검찰은 이미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지금 그 야당 그리고 언론, 재벌, 하나의 검찰 역시 하나의 정치 세력화 예. 혹은 기득권의 어떤 세력화가 되어 있는 집단이고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그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은 상실한 집단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수사도 보면 사실 수사 개시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점에서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는 청문회에서 먼저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지 그것을 마치 검찰이 진실의 뭐 발견자인 것처럼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법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언론에 밝혀진 것들을 보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겠다라는 점이거든요.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구체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사를 합니다.
라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그런 수사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 분석이라고 할까요? 추정이 있던데 검찰이 사실상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장관이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보 수집 내지 내사를 벌여온 다음에 전격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이 청문회를 앞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먼저 진행한다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그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고 임명권을 사실상 검찰이 갖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은 언제든지 내사하고 수사해서 사실상 기소를 해서 그 임명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어떤 자기들의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예. 조금 전에 제가 김영민 변호사께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서부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예. 예. 사전에 예. 네. 그동안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그 현 정부의 비리는 계속 뒤로 차곡차곡 모아놓고 전 정권 비리를 수사를 한 다음에 네. 현 정권이 이제 임기 중반을 넘어서 말기로 가면 현 정권 비리를 이제 끄집어내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권력을 길들이는 네. 검찰 권력으로 예.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저는 그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개혁을 자초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태였다 이렇게 생각을 개연성은 합니다. 충분히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검찰이 그러면 지금 두 분의 공통된 진단대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국 법무장관을 비토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끝까지 파서 무엇이든 끄집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조국 장관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버텨야죠.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에 이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제일 개혁 과제죠. 검찰이 무서운 것은 사실 수사하고 기소하는 단계에서 전혀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네. 주장하는 바가 계속 진실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의혹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게 실제로 기소해서 나중에 무죄가 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온갖 의혹을 부풀리고 또 상대방한테 그것으로 타격을 주고 그래서 낙마시키고 이제 이런 것이 검찰의 전략인데 저는 이런 검찰이 어떤 그 아주 악의적인 행태 이것을 이번에 끊기 위해서라도 저는 버티고 극복을 해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네. 결국 기소가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확인이 되겠죠. 저는 그때까지는 이것을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깐 법 기소가 돼서 넘어가더라도 조국 장관이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만 만약에 가지고 뭔가 장관직에서 내려오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본인의 어떤 범법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다. 합리적으로. 예. 그런 상황 같으면 아마 사표를 내고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거의 가족 문제 아닙니까? 네. 그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김영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많이 비판받아왔던 수사 방식이죠. 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의 주변을 모두 다 털어서 뭐든 걸려라. 먼지털이식 수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나올 때까지 판다. 이러면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그런 방식의 수사처럼 보여지고 매우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그 사모펀드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어제 있는데요. 그 2명 청구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과거 검찰 특수부가 표적 수사를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관련된 그 사업자들을 수사를 통해서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을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그 사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본류 수사를 들어가는데 당신 죄 이 정도 줄여줄 테니까 네. 하나 불어라.
라는 방식의 회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를 먼저 그러니까 신병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네. 이들을 그 압박 내지 회유를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타겟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의혹을 턴다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특수부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식이고 표적 수사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수사 과정에서 보통은 협박, 공갈, 회유, 딜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네. 또 그것을 언론에 흘리고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유죄가 거의 그 확인된 것처럼 음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당사자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예. 이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의 특수부 수사의 방식대로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만약에 횡령이 성립된다라고 하면 횡령의 피해자는 조국 장관 내지 그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펀드 예. 출자자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기존의 방식대로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기업가들을 상대로 먼저 수사를 해서 횡령 배임을 가지고 회유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성격이 좀 달라서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봐야 될 것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로 노영욱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어떤 질문을 MBC 미니로 이승환님이 보내주셨는데 위법 행위가 보이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이 잘못된 거지. 위법 행위가 있는데도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검찰이 잘못된 건가요? 이런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처음에 드러났던 것은 의혹이었지 예.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찰의 물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이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다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를 보면 사모펀드에서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을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보겠다. 네. 이런 방식이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논리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니 수사라고 하는 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하는 수사 아니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 수사를 하면 예.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혐의와 의혹은 상당한 다르다. 범죄 네, 혐의가 맞습니다. 드러나야 언제 수사를 하는 어디서 것이고. 무슨 행동을 해서 무슨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지 네. 저 사람 사모펀드 투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음. 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혐의라고 하는 개념은 의혹이 보다 구체화돼서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정도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예.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네, 그러면 막연하게 저 이상한데 좀 의심되는데 이 수준 갖고는 이건 의혹에 불과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때는 수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입니까? 그리고 특수부 수사라는 것이 네. 상당 부분 그 일종의 내사 단계를 거칩니다. 네. 그 네.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일종의 내사 단계를 거쳐가지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네. 통해서 네.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정식 수사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그 체제에서의 검찰 개혁 그리고 그 체제에서의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진단하는 특별 좌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고 2부에 이어가도록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